인천 계양장 끝자락 세월에 바래진 붉은 벽돌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 그 막다른 곳에 별다방 다실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오후 5시 26살의 박나영은 어머니의 낡은 노쇠 주전자를 불에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유자 껍질을 한 움큼 말린 귤피 몇 조각, 그리고 생강편을 조심스레 넣었다. 이 레시피는 최별이 딸에게 남긴 유일한 보물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찻잎은 마음이야. 급하게 우리면 쓰고 정성으로 우리면 달아진다고. 나영은 그 말을 되뇌며 천천히 젓가락으로 저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작은 렌즈가 되어 가로등 불빛을 산산이 부수었다. 다시라는 적막했다. 6개의 나무 테이블마다 놓인 손글씨 명언 카드들만이 에어컨 바람에 나풀거렸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계산대 서랍을 열자 동전 몇 개가 쓸쓸하게 굴렀다. 내일까지 관리비 15만 원. 나영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빗물이 함께 튀어들어오며 바닥에 동그란 얼룩을 남겼다. 검은 트렌치 코트에 몸을 감싼 중년 남자가 허둥지둥 들어섰다. 짙은 눈썹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나영은 얼른 수건을 건넸다. 남자의 얼굴이 익숙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 58세의 윤재현. 그 유명한 음식 평론가이자 다큐멘터리 PD. 어서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나영은 방금 우린 유자차를 앙증맞은 도자기 잔에 따랐다. 황금빛 차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재현은 한 모금 머금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20여 년 전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똑같은 맛, 똑같은 향. 계양장 포장마차에서 한 여자가 끓여준 그 차. 최별이 건넨 종이컵 속 온기가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이 맛은 어떻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맛이 좀 특별하죠? 어머니께서 유자청 단맛만으로는 심심하다고 껍질을 따로 우려서 은은한 쓴맛을 더하셨거든요. 생강은 뒷맛을 깔끔하게 해주고요. 창밖 비가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후두둑 두드렸다. 재현은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떤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최별이는 잘 살고 있을까? 나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의 눈동자에 비친 그 깊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늘 그랬듯이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다실 안에는 유자향과 함께 오래된 그리움이 맴돌았다. 새벽 5시 윤재현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울 아파트 너머로 한강이 회색빛 실크처럼 흘러갔다. 밤새 뒤척이며 찾은 낡은 상자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색이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999년 겨울 인천 선창가. 26의 자신과 23의 최별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목도리 위로 드러난 작은 별 브로치가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첫 월급으로 산 거였지.
재현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그때 급하게 써갈긴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젠가 다시 오면 유자차 한 잔 값은 내가 낼게.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다실은 겨울 햇살로 포근했다. 나영은 사다리에서 작은 액자를 벽에 걸고 있었다. 어머니 최별의 손글씨를 캘리그래피로 옮긴 작품이었다. 차 한 잔에 담긴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조심하세요.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나영이 뒤를 돌아보려다 발을 헛디뎠다. 사다리가 흔들리며 그녀가 비틀거렸다. 앞치마 끈이 풀리며 안쪽 크림색 스웨터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가슴팍에 시간이 멈춘 듯 박혀 있는 작은 별. 오래되어 은빛이 바래졌지만 5개의 꼭지점은 여전히 또렷했다. 재현이 26살 때 첫 월급으로 산 그 별 브로치. 재현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커피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다. 갈색 얼룩이 나무 바닥에 번져갔다. 아, 죄송해요. 나영이 황급히 내려와 브로치를 손으로 가렸다. 제가 치울게요. 그 브로치.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서? 어머니 유품이에요. 나영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붙이고 있어요.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거라서. 재현은 가슴팍에서 사진을 꺼냈다. 나영의 움직임이 멈췄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 그 미소, 그 눈매, 심지어 목을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머니와 똑같았다. 혹시?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최별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가르고 있었다. 나영은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다. 뒷면의 메모를 읽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별아, 언젠가 너에게 유자차 한 잔을 제대로 사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26살의 노아린이 들어왔다. 언니 나왔어. 인사와 동시에 그녀가 재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TV에서 보던 그분 아니에요? 할인의 무심한 말이 공중에서 맴돌다가 나영과 재현 사이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재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영 씨, 오늘 영업이 끝나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동자는 겨울 바다처럼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서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개항장의 오후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밤 9시 다실의 마지막 불이 꺼졌다. 나영과 재현은 가게 앞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이 만든 오렌지빛 원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개항장의 밤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다. 재현이 먼저 침묵을 깼다. 26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에 하얗게 번졌다. 꿈이 컸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우리나라의 진짜 맛을 찾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꿈에 미쳐서 곁에 있던 사람을 놓쳤습니다. 나영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최별 씨와
재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서울에서 첫 방송 제의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재현의 프로필이 가로등 불빛에 도드라졌다. 그 얼굴에서 어머니가 사진첩 속에서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오히려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 사람도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재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확실히 해야겠어요. 추측으로는 안 되니까. 유전자 검사 안내서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다.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나영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관리사무소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관리비랑 월세가 다음 주까지 안 내면 가게를 나가라네요. 재현이 몸을 돌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나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가게는 제 힘으로 지키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제 것이 되니까. 그 시각 서울에서는 29살의 윤시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천 계양장 별다방이라고 적힌 메모가 연필로 빼곡히 써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가게 이름을 쳤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폐업 위기, 빚, 운영난이라는 단어들이었다. 시온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설마 아버지를. 이튿날 오후 시온이 다실 문을 열었다.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어딘지 날카로웠다. 나영이 당황해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님께서 여기 오셨던 분이신가요? 윤재현이 제 아버지 맞습니다. 시온이 의자를 정확히 90도 각도로 빼내며 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최근 이상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영이 컵을 닦는 손이 멈췄다. 제가 궁금한 건 하나예요. 시온이 테이블에 검사 동의서를 올려놓았다. 진짜 가족이라면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버지께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나영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위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사실부터 확인하죠. 밖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유전자 검사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유난히 길었다. 다실에는 찬바람만 들락거렸다. 찻잎 공급업체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고 단골 손님들조차 어색한 미소로 발길을 돌렸다. SNS에는 악성 게시물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유명 PD의 숨겨진 딸, 돈을 위한 접근, 개항장의 사기극. 누군가 멀리서 찍은 다실 사진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다. 나영은 핸드폰을 끌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고소해야 해. 할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가 이런 악플을 단 거야?
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싸우면 더 커져. 우리는 그냥 차로 말하자. 그날 밤 나영은 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공책을 펼쳤다. 노란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손글씨가 촛불에 흔들렸다. 유자차는 마음이 시릴 때, 생강차는 속이 쓰릴 때, 귤피차는 그리움이 깊을 때. 나영은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별다방 특제차는 모든 아픔을 위로할 때. 인천 항구의 짠맛을 연상시키는 소금 캐러멜과 우유, 계양장 향신료 상인들에게서 배운 카다멈과 진저, 그리고 어머니가 아껴두던 마지막 유자청. 실패를 거듭하며 비율을 맞춰갔다. 한편 서울 제작사 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대표님, 최근 루머들이 회사 이미지에. 직원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여부는 곧 확인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과오는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 되죠. 시온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재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도착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부자관계 확률 99.9%. 검은 글씨가 또렷했다. 다실 창고에서 나영은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엉켜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날 저녁 재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확인했니? 나영은 빨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다. 재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영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었어. 늦었지만 나영이 새로 완성한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아직 끓일 물이 남아 있어요. 문이 열리며 시온이 들어왔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고 손에는 휴대용 포트와 쿠키 상자를 들고 있었다. 도울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물 끓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시온이 포트를 꽂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성격상 효율성을 못 견디실 텐데. 나영이 웃었다. 시온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도록 새로운 메뉴를 테스트했다. 각자의 상처가 쓴맛을 남겼지만 함께 만든 차는 기묘하게 조화로웠다. 5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별다방 1999, 최별이 꿈을 품던 그 해를 기념한 이름이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나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재현과 시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재오픈을 알리는 손글씨 현수막이 아침 바닷바람에 나부꼈다. 나영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어머니의 노쇠 주전자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금속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오전 9시 다실 문 앞에 처음으로 줄이 생겼다. 동네 서점과의 책차 콜라보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게 입구에 붙인 손편지의 힘이었다. 나영이 밤새 정성껏 쓴 글귀가 아침 햇살에 따뜻하게 빛났다. 우리는 서로에게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 잔의 차를 우리는 시간만큼은 당신도 당신의 늦음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첫 손님은 개항장에서 40년을 일한 노부부였다.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진실이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차가 따뜻하면 그만이지. 나영이 정성껏 우린 별다방 1999를 내밀었다. 카다멈의 이국적 향이 코끝을 스치고 소금 캐러멜의 달콤함이 혀끝에서 녹았다. 우유 거품 위로 계피가루가 별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이 차 사람을 위로하는구나. 점심 무렵 재현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카메라나 조명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 뒤이어 시온이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다. 쿠키 굽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시온이 머리를 극적였다. 손톱 사이로 반죽이 끼어 있었다. 할인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사장님 세상에. 재벌 2세가 우리 알바 뛴다니. 재벌은 무슨. 시온이 얼굴을 붉혔다. 그냥 가족 가게 돕는 거예요. 그 말에 나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포근히 떠다녔다. 오후 3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 없는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좁은 다실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한 대학생이 취업 실패담을 털어놓았고 중년 여성은 아픈 시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창가 자리에 젊은 연인은 멀어져가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영은 그 모든 이야기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응답했다. 뜨거운 차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혀가 데어서 다음 맛을 놓치거든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다실 안에 따뜻한 선율을 만들었다. 재현이 벽에 걸린 어머니의 캘리그래피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영아. 네.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다실의 소란이 잠시 멈춘 듯했다. 나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네, 아버지. 이번엔 떨림이 아닌 확신이었다. 시온이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마지막 주문 받습니다. 별다방 1999 추가 2잔. 저녁 무렵 비가 그치고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세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재현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새로 만든 별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 것보다 조금 더 크고 각 꼭지점마다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다. 오래된 별은 잠시 쉬게 하자. 이건 새로 시작하는 별이야. 나영이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다. 바닷바람이 살짝 스치자 별이 석양빛에 환하게 반짝였다. 우리 매년 이날 새로운 블렌딩을 만들어요. 나영이 제안했다. 누군가의 늦음이 더 이상 늦음이 아니게. 시온이 장난스럽게 손을 들었다. 마케팅은 제가 맡을게요. 슬로건은 어때요? 늦게 와도 괜찮아. 여기서 기다릴게.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개항장의 저녁이 조용히 그들을 감싸 안았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끓인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내일 또 비가 와도 그들은 다시 주전자를 올릴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